자, 미국의 악습 중에 악습인 이 팁 문화에 대해서 역사가 어떠어떠하니까 미국에서는 팁을 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영상들은 이미 세고 셌어요. 그래서 팁에 관한 역사가 궁금하시면 그 영상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아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전에 이 팁 문화는 원래는 내가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받은 서비스의 대가로 내는 게 팁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내가 음식 구경도 하기 전에 음식을 내가 주문도 하기도 전에 팁을 강요하는 이런 시건방진 문화가 미국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팁 문화의 변질에는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악용하는 최대한 소비자들 돈을 슈킹하기 위한 대기업과 점주들의 꼼수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식으로 팁 문화가 변질되었고 도대체 내가 내는 팁은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어떤 상황에 팁을 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팁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방에 오늘 버무려서 말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팁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레스토랑, 식당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구조를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무턱대고 미돌스가 내지 말했는데 하면서 팁을 안 내고 튀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웨이터가 주차장까지 따라와가지고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내구성 테스트를 가하는 그런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일단 미국의 레스토랑은 세 가지의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sit-down restaurant입니다. 일단 sit-down restaurant 같은 경우에는 이 포메이션이 어떻는가? 종업원이 자리를 지정을 해주고 3번 테이블에서 앉으시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업원이 자리를 지정해주고 메뉴판을 싹 건네주고 음료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물도 갖다주고 그리고 음식을 서빙을 하면은 맛깔나게 묻고 종업원이 계산서를 갖다주면은 우리가 카드를 싹 건네주고 그 다음에 언니가 영수증을 쓱 건네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영수증에 팁을 내라고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팁을 적으면은 알아서 서빙을 해준 언니가 추가로 저장된 내 카드 정보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빼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sit-down restaurant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일단 빼도 박도 못하게 종업원들에게 팁을 줘야 됩니다. 그거는 일단 미국 문화상 이거 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이런 sit-down restaurant 서빙하는 언니 삼촌들은 최저 시급보다 적게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팁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그냥 나가 죽으라는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의 간을 까잡수지 말고 그냥 이런 레스토랑에서는 17% 아니면은 못 내도 15% 정도는 내고 나오셔야 종업원들이 주차장까지 안 따라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일단 가장 논쟁이 많은 장소예요. 미국인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압박받는 레스토랑 형태입니다. Fast Casual Restaurant. 쉽게 말해서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입니다.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 그러니까 종업원이 여기 있잖아요. 직원이 여기 있고 카운터가 여기 있죠. 그리고 손님이 있죠. 그러니까 손님과 직원 사이에 카운터를 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는 그런 서비스. 그래서 제가 그냥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의 특징은 우리가 직접 모가지를 쳐들고 높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보면서 줄을 서고 메뉴판 뚫어지게 보다가 이제 내 차례가 되면은 종업원한테 주문을 하고 돈을 먼저 내고 음식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영수증이랑 주문서를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주문서를 들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앉아있다가 내 이름을 부르면은 가가지고 음식을 들고 내 자리로 와서 먹고 그릇도 내가 치우는 그런 스타일의 레스토랑이 바로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치폴레,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판다 익스프레스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서빙해주는 직원이 없는데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아직 나는 음식 구경도 못했는데 주문할 때 벌써 팁부터 내라고 난리 부르스를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팁이란 게 뭡니까?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아닙니까? 내가 서비스 받기도 전에 팁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내가 음식 구경하기도 전에 팁을 강요를 합니다. 아니 내가 먼저 팁을 내고 내가 받은 음식이 맛이 개떡 같으면 어떨까요? 팁을 돌려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런 식으로 별다른 서비스도 제공 안 하고 의무적으로 팁을 강요하는 문화가 미국 사회에서 마치 당연한 듯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돌스야, 그게 불편하면은 팁을 안 내면 되지 왜 그렇게 열을 내는 거냐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은 sit-down 레스토랑이랑 다르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최저 시급보다 높은 급여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팁을 안 준다고 해서 종업원들이 급여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인들이 음식을 받기도 전에 팁을 내게 됐는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요,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의 팁 강요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내가 내고 싶어서 기꺼이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문화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관례상 도의상 내는 거지. 뭐 그것도 뭐 입에 꿀 발린 소리고 사실은 쫌생이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쪽팔리기 싫어서 그냥 내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뭐 AI 이미지이긴 하지만은 이 언니 보입니까 여러분들? 나라 이런 얼굴을 하고 있죠. 나는 아직 음식 구경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팁을 내라고 스크린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종업원 언니가 화면에 보시면은 여쭈어 볼 거예요. 그거 답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요. 팁이라고 안 하고 additional question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가 있을 건데 그거 눌러주시면 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이입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주문 다 끝나고 카드를 끌으려고 하는데 카드 리더기 화면에 팁을 얼마나 낼 거냐고 화면에 뜨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계산을 하는데. 근데 팁도 여러분들 $8짜리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팁 옵션이 뭐 20%, 25%, 뭐 30% 이런 식으로 달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상 커피 값은 $8가 아니고 세금이랑 팁까지 하면은 $11, $12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짓을 커피 한 잔 살 때가 아니고 모든 레스토랑, 음료점 이런 데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꼭다리가 돌겠죠? 아무튼 간에 내 앞사람이 계산을 하는 걸 쓱 봐요. 저 사람이 만약에 팁을 안 내면 나도 안 내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쓱 봤는데 앞사람이 팁을 냈네? 그러면은 속으로 오케이 하잖아요. 그러면 내 차례가 딱 와요. 주문을 딱 하고 계산을 딱 하려고 하는데 어김없이 카드 리더기 화면에 팁으로 얼마를 낼 건지 조용히 내한테 의학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종업원 언니가 아주 똘망똘망한 눈으로 내가 팁 화면에 어떤 버튼을 누를 건지 나를 빼꼼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도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내가 얼마나 내는지 얼마를 누르는지 뻔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내가 팁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엄청 쪼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정신적 데미지가 어떠냐? 비단 집 꼬라지 완전 개판인데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아는 시어머니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띡띡띡띡 누르고 있는 거랑 빵상 치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어떤 긴장감을 그 순간 미국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아시아 사람들, 특히 아시아 남자들은 압박이 더 심합니다. 왜냐? 미국이나 서구 매체에서 아시아인들, 특히 아시아 남자들은 쪼잔하다, 짠돌이다 라는 이미지를 각종 매체에다가 오지게 발라놨어요. 그래서 아시아 남자인 밑돌쇠는 이거 팁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올 때마다 전 지구적 아시아 남자에 대한 평판이 내 손끝에 달려있는 듯한 그런 하남자적인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팁을 만약에 안 내고 나를 똘망똘망하게 바라보고 있는 종업원이나 내 뒤에서 대기 타고 있는 사람이 전 아시아 인구에 대해서 나 때문에 안 좋은 평가를 하지는 않을까라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그런 것이 머릿속에 하남자처럼 그런 거를 이제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크고 작게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팁을 낼 때 기꺼이 내는 게 아니고 쪽팔리기 싫어가지고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쪽팔리기 싫어서 팁을 낸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팁을 낸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불편한 감정은 대기업이나 식당 주인들이 여러분과 제 돈을 슈킹하기 위해서 이미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그런 감정입니다. 자, 미국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해주는 결제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스퀘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레스토랑에서 아이패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결제할 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해줘가지고 그날 매출은 얼만지, 어느 시간대에 결제량이 많았는지, 어떤 메뉴가 잘 나갔는지 같은 그런 전반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원스톱 솔루션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레스토랑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즈니스 솔루션 서비스 이런 게 진짜로 유용한 거예요. 예.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솔루션 서비스 회사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아이고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공짜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용료나 수수료를 떼가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제되는 각각의 결제 처리 건수마다 2.5%에서 3.5% 정도까지 결제 수수료를 떼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수수료를 책정할 때 팁을 포함한 총 거래액에서 수수료를 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음식 퀄리티나 서비스 퀄리티에 상관없이 손님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팁을 먼저 뿌려내면은 총 거래액 사이즈가 커지니까 결제 시스템 회사에서 털어가는 수수료 사이즈도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제 회사들이 어떻게든 고액의 결제를 체결하려고 그 짧은 순간에 최대한 많은 액수를 털어먹으려고 심리적인 설계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공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 한 잔에 무슨 뭐 20%, 25%, 30% 팁 옵션을 넣어가지고 마치 팁으로 20% 내는 게 최소한의 도의적인 선택인 것처럼 설계를 한 다음에 그것보다 적은 팁을 내고 싶으면은 여기 보이는 커스텀 버튼 있죠? 커스텀 팁 버튼을 눌러가지고 또 직접 수동으로 계산해가지고 팁을 입력하도록 그런 식으로 번거롭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최소한 20%의 팁을 지불하도록 결제 회사가 좀 더 많은 양의 돈을 뜯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미리 설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결제 스크린 뜰 때 잘 보시면은 갑자기 스크린 화면이 더 밝아지거나 아니면은 팁 액수나 양을 제시하는 이런 박스 있죠. 이게 박스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폰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팁 거부 버튼은 구석팅에 아주 작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여러분들 석박사 출신 대기업 연구원들이 우리 돈을 틀어가기 위해서 설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왜냐? 그 짧은 결제 순간에 이거 결제 거부 버튼 찾는 우리 모습에서 창피함과 쪽팔림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설계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한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그 불편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쫌생이나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적은 양의 팁 옵션이라도 고르게 된다는 것을 점주들이나 결제 솔루션 회사에서는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팁으로 장난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받기도 전에 팁을 냈을 때 전액이 솔루션 회사로 가는 거는 또 결코 아닙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팁을 내면은 그 시간 그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뿜바이를 합니다. 팁을 나눠서 가지도록 해주는 그런 점주나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팁을 낼 때 아이고 고생하는 알바생들이 나눠서 잘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로 이런 팁 강요가 더 심해진 겁니다. 원래는 sit-down 레스토랑에서 최소 팁 퍼센테이지가 15%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17%로 오르더니 팬데믹 때 20%로 올리는 레스토랑도 늘었습니다. 그럼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 팬데믹 때 요식업체가 힘들어서 그렇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팬데믹이 끝나고도 계속 최소 20%를 유지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요즘 미국에서 가족이 다 같이 외식하러 나가기가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음식 가격은 음식 가격대로 올랐죠. 거기에 팁도 인플레이션 와가지고 외식 한번 하면은 허리가 휘청합니다. 그런 식으로 팬데믹 때 sit-down 레스토랑에서 팁을 올리는 걸 보고 카운터 서비스 식당들은 이거를 역이용합니다. 음식값을 안 올리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팁을 강요하면서 결국 고객이 팁을 내면은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꼬박꼬박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미국 레스토랑에서는 3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3번째가 바로 이런 푸드트럭 같은 겁니다. 아니 푸드트럭은요 여러분들 변변한 테이블도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갖춰져 있는데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차 안에서 먹는 그런 형태의 간이 음식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푸드트럭에도 음식이 나오기 전에 팁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셀프 서비스 있죠. 냉장고에서 직접 생수를 꺼내가지고 계산도 직접 하는 셀프 서비스나 전자 키오스크에서도 팁을 요구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꼭다리가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사람들은 팁을 내는 거에 대해서 피로도가 상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팁을 내는 거는 자유예요. 그리고 팁을 안 내는 것도 내 자유이기는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가는지는 알고 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진짜로 오늘 바리스타 언니, 바리스타 삼촌이 커피를 맛깔나게 타줘가지고 오늘 내가 진짜로 팁을 줘야겠다 하시면은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현금으로 주는 팁은 중간에 뭐 솔루션 회사 슈킹하는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바리스타 언니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 누가 현금을 들고 다닙니까? 그렇죠? 일본아들도 아닌데, 그죠? 그런데 적어도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팁을 강요할 때 여러분들 쪽팔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머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페이할 때 종업원에게 일부 돌아가지만은 결제 서비스 회사 수수료를 메꾸기 위한 결국 고객이 내는 돈은 같은데 표면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싫은 점주의 꼼수인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팁을 강요 안 하는 음식점 있잖아요. 그런 음식점을 더 애용합니다. 팁을 강요 안 하는 음식점은 점주가 팁으로 장난 안 치고 정직하게 직원들 급여 주고 정직하게 음식값을 보여주고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돌스야, 니 진짜 거지냐? 팁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쳐내라.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는 거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sit-down 레스토랑에서 팁 내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직접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고 레스토랑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것도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가 좋거나 아니면은 그 음식점에 능력 있는 그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언니가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이 레스토랑이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번성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는 팁을 100%, 50%도 냅니다. 그리고 저는 아기가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애들이 음식을 흘리거나 아니면은 서빙해 주시는 분이 더 신경 써주시면은 저는 팁을 더 신경 써서 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띠꺼운 거는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팁을 선금으로 강탈해 가는 게 그게 역겹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sit-down 레스토랑 서빙을 받는 형태의 음식점에서는 무조건 팁을 내시고 드라이브-스루나 카운터 서비스 레스토랑처럼 음식을 받기도 전에 팁을 강요하는 싹퉁머리가 바가지인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아니면은 키오스크 형식의 음식점에서는 팁을 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팁 문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심리적 설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국의 새로운 팁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